예, 안녕하십니까. LG U+에서 기업 부문 담당하고 있는 권용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LG U+에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컨택 센터 그리고 AI 플랫폼 그런 여러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G 그룹 전체가 엑사원이라고 하는 그 LLM을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내에서 많은 데이터 센터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AI를 적용하는 기업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기업 중에 한 군데입니다. 오늘 그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AI 쪽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펀드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빨리 집행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그 시장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펀드의 운영 목적 같은 것들을 좀 더 구체화를 하고 최종적으로 펀드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관련된 생각을 굉장히 깊이 하면 성과가 훨씬 더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공공 분야나 금융 분야 이런 조직의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 AI를 쓸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분야인데 여기에 AI를 쓰려고 할 때 보면 GPU라든지 무슨 AI 모델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려다 보면 망 분리라든지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술적인 요소 이외에도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펀드를 운영한다고 하면 성과가 훨씬 더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까 그 메가 프로젝트를 말씀 주셨었는데 메가 프로젝트에는 인프라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나 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그 산업 안전에 관련된 여러 사고들이 나면서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산업 안전에 관련된 건설 회사라든지 거기에 조그만 솔루션을 그 공급하는 기업들 이런 회사들은 AI를 가지고 뭘 하고 싶어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규모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 관련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분야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 특정 분야의 도메인에 관련된 기술을 가진 업체, AI에 관련된 기술을 가진 업체 이런 데를 좀 모아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산업혁신 펀드에서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것을 해준다고 하면 프로젝트 하나하나로는 ROI가 나오지 않더라도 분명히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프로젝트에 성과를 내게 되면 그것은 분명하게 데이터나 AI 고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라든지 시장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발표 내용을 보다 보니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인프라를 굉장히 잘 만들어도 결국 국민이나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를 체감을 하려고 하면 서비스 시장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서비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야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든 NPU를 포함한 반도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가 AI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사스 형태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정부가 최초의 구매자 및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네, 여기 가장 먼저 손 들어주신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팹리스 회사를 창업해서 2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 제2판교 테크노밸리는 K 반도체 팹리스 특성화 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대통령님께서 도지사 하실 때 많은 지원 덕분에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세계 1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는 점유율이 15% 남짓입니다. 나머지 약 85%가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즉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팹리스 업체들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팹리스 기업이 현재 약 100여 개 정도 남아있고 그 규모도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현재 팹리스 기업이 무려 3,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 활성화하려면은
반도체 설계 업체인 팹리스 업체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 팹리스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팹리스 업체를 발전시키지 못하면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동차를 예를 들었을 때 자동차용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 자금률이 불과 5%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반도체, 즉 팹리스 기업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반도체를 하나 만드는데 저희가 개발에 성공하였지만은 약 10년 남짓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 2년 단기 지원으로는 그 양산까지 가기는 매우 어렵고요. 특히 몇 년 전에 자동차 반도체에 그 대란이 일어나면서 1불짜리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이 1년간 생산을 멈춘 사례는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5% 남짓인 차량용 반도체 자금률을 대통령님 임기 안에 약 20%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런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서 5년, 10년 장기 지원하고 각 지역 거점별로 대학의 인재들을 팹리스 그 산업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손 들어주신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본인이 누군지도 말씀해 주시면 기업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바이오 소부장 기업 엑셀세라피티스의 대표 이의일입니다. 저희는 바이오 산업의 핵심 소재이지만 대부분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포 배양 배지를 국산화, 나아가 수출까지 하고 있고요. 그 기술력과 이제 가치를 인정받아 작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참여자로서 이 펀드의 운영 방향에 있어서 코스닥 시장 사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 활력을 잃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복원 또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저 운영 방안에 아까 코스닥 시장 활성화 아젠다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통적으로 저희 같은 이제 첨단 기술 기업들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해서 체력을 비축하고 글로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험자본, 민관의 모험자본이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고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본의 회수, 재투자하는 이 선순환 고리가 지금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기술주, 또 미국의 ETF, 심지어 코인까지 이 코스닥 시장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이 산업계가 겪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있었던 이제 바이오 간담회에서도 많은 저희 기업들이 애로사항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한된 정부 재정으로 아마 다 보살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이것들이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펀드 운영의 방향에 있어서 이런 약한 연결고리를 정부가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엑셀세라퓨틱스의 이의일 대표셨습니다. 다음 의견 주실 분, 여기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콘텐츠 제작사 태오의 이승준 대표라고 합니다. 저 40일에 국무회의를 봤었는데 최희영 장관님과 이제 콘텐츠 컬처 말씀 나누신 걸 잘 봤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저희 현안과 이제 좀 요청드리고자 하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김태호 PD와 함께 창업해서 현재 넷플릭스와 데블스 플랜, 피질컬 아시아라는 이제 글로벌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있고 이제 국내외 채널과 이제 국내 OTT들과 함께 지구마블 세계여행, 굿데이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IP를 홀딩하면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작사들은 이제 문체부 산하 콘텐츠진흥원이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통해서 여러 지원을 받고 있긴 한데 아직도 사실 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사실 대출을 완성 보증해주는 시스템이고 콘진원은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이제 IP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좀 투자도 받았고 해서 어쨌든 좀 현금으로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IP를 홀딩하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른 기업들은 사실
이제 당장 기업이 운영돼야 되다 보니까 IP를 넘겨서라도 생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현황이 다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육성해 줄 수 있을 수 있는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나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해당 부처 장관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아까 예를 들면 코스닥 시장 활성화, 예를 들면 또는 투자 대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꽤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무장관들이 잠깐 간단히 얘기하고 금융위원부터 먼저 간단히 할까요? 간단하게. 예. 이미 내용이 있긴 한데. 예, 코스닥 시장이 이제 살아야 벤처 생태가 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계 전문가들하고 코스닥 시장 전반에 신뢰도 높이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우량주들 또 전망 있는 예를 들면 혁신 기업들, 벤처 기업들 이런 데가 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수십 년 동안 몇십 원짜리 주식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기재부는 특별히 더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하도 그렇긴 한데. 사실은 지금 펀드 150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컨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에 핵심 기술 아이템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AI 자동차라든지 AI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초전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마 이제 내년도 정책하고 예산이 연계가 돼가지고 이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아마 이 펀드에서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우리 진짜 멋진 대한민국 경제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컨텐츠라는 부분은 우리 150조 펀드에 바이오 같으면은 직접 지분이 1조 4천억, 간접 지분이 2조 7천억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 있으니까 실력만 좋으면은 여기서 상경장 회의를 통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하여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산자부 장관님 얘기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신동식 선배님 그 정신 의지 저희도 본받아서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었는데 해양 패권을 잡는데 우리 조선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후배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영현 대표님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안전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시장, 사스 이런 내용들이 펀드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펀드에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우리 팹리스 관련 내용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대규모 그리고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 펀드가 운영이 돼서 관련 내용들을 같이 업계랑 해서 잘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제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